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그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 즉 자연 친화적 정서를 노래한 시조 4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라는 것이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엽에 그 틀이 완성이 되게 되고요. 조선 전기부터 본격적인 창작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조선 전기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충절이나 뭐 이런 어떤 연군 이런 것들을 주로 노래한 작품이나 아니면 그 사대부들이 그 자연 속에서의 그 즐거움, 한가로운 정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런 한가로운 삶을 노래한 그런 시조들로 크게 내용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 네 작품들이 모두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노래한 것들이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서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 작품을 통해 핵심 정리를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의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작품 보시면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하여 바로 뭘 노래했다고요? 무라일체의 경지. 자연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자연과 내가 합일이 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격은 풍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주제도 자연의 귀의, 안빈낙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소박하지만 이렇게 뭐 화려하고 아주 뭐 부유하고 아주 화려하게 그런 어떤 그 부귀 권력을 누리는 삶은 아니지만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안빈낙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표현은 과장적인 표현이 좀 사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삼간 지어내니. 자, 10년을 계획하여 세워서 초가 삼간을 지어냈으니 라고 했죠. 여기서 경영하며 경영하여라는 말은 뭐 생활하면서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네요. 10년을 생활하면서 초가 삼간 지어내니. 자, 여기서 초가 삼간을 지어냈다라고 해요. 뭐 이렇게 그 99관짜리 고래등 같은 그런 기와집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소박한 생활. 10년을 경영하여 초과상간 지어내니. 뭐 10년씩이나 경영했으면 사실 뭐 굉장히 좀 뭔가 의리의리하고 거대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주 욕심 없이 소박한 삶, 초과삼간을 지어냈다라는 데서 바로 우리는 안분지족의 삶,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그런 안분지족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나 한 간, 달 한 간, 청풍 한 칸 맡겨두고 초가 3간이라고 했으니까 3칸짜리 집이겠죠. 그래서 나 한 칸 갖고 달 한 칸 갖고 청풍 한 칸 맡겨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칸 갖고 달 한 칸 주고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곳이 없으니 강산, 산과 강은 드릴 곳이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부분에서 우선 나타난 특징은요. 중장 부분에서는 가까운 경치인 근경을 얘기했다면 여기는 먼 경치인 원경을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달 청풍 강산을 화자인 나와 동일한 인격체로 지금 대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 전체에서는 바로 무라일체의 삶이 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초가삼간을 이렇게 지어놓고 3칸짜리라고 했죠. 나 한 칸 갖고 달 한 칸 갖고 청풍에게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곳이 없으니 산과 강은 들를 곳이 없으니 옆에다 둘러두고 이렇게 바라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없은 청산이요라고 해서 이 작품에서도요, 의연하고 꿈이 없는 자연을 벗삼아 지내는 즐거움을 노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한정가라고 합니다. 한가로울 한 마음정, 한가로운 마음을 노래했다는 거죠. 자연 속에서의. 그래서 의인법과 대구법 사용됐고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운 삶이 주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고 작품 보도록 할게요. 말없은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라고 하죠. 말없는 청산이요 태없는 모양 없는 유수 흐르는 물이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값없이 이렇게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것은 청풍 맑은 바람이고 임자 없는 주인 없는 명월 밝은 달이로다. 그래서 4개의 자연물이 나왔죠. 청산, 유수, 청풍, 명월이라고 했는데요. 이 청산과 유수는요. 의연하고 영원한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했고요. 의연하고 영원한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라고 한다면 청풍과 명월은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바로 자연의 동화된, 하나가 된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이중에 병 없으니 몸이, 이 자연 속에 묻혀서, 이중이라는 건 이 위에 네 가지를 얘기하죠. 청산유수, 청풍명월. 이중에 병 없으니 몸이, 병이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라고 하죠. 자, 분별 없이 늙어가리라, 아무 걱정 없이 늙어가리라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모든 걸 초월한 달관의 경지가 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자연과 내가 하나 됐다라고 해서 이런 거 뭐 물화일체라고도 하지만 풍월주인 자연 속의 주인이 되어 또 하나는 뭐 방금 얘기한 물화일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자, 청산유수 청풍명월을 벗삼아 이 중에 병 없으니 몸이 욕심 없이 늙어가리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강산 좋은경을 다작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세에 사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자연 속에서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음을 노래했다. 우리가 속세, 인간 세상에서는 어때요? 그 물건들에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을 함부로 뭐 되게 다루고 권력 다툼, 뭐 서로 밟고 올라서려는 그런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일삼는 곳이 바로 속세라면 자연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제약할 사람이 없고 자연을 누린다고 그것을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을 마음껏 즐기겠다라고 해서 속세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도 좀 들어가 있고요. 자연을 한가롭게 즐기겠다는 한정가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금 이렇게 한정가라는 거 하고 한정가라는 건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비판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물음의 형식을 통해 내용을 이야기하는 서리법. 자연을 즐김이 주제가 되겠죠. 자, 어떻게 속세를 비판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 내용을 좀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산 좋은경을 힘세니 다툴 양이면, 자, 강산의 이 아름다운 경치를 힘센 사람들이 서로 다툴 것이라면 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힘세니, 힘센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힘세니는요. 사회적, 경제적 강자, 바로 사회적, 경제적 강자, 바로 권력자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죠. 강산의 좋은 경치를 힘센 사람들이 다툴 것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초장 전체는요. 그래서 은근히 세속의 인간사를, 세속의 인간의 모습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죠. 세속의 인간사를 은근히 비판함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비판적 성격이 있다고 했죠.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 수니, 내 힘과 내 분수로 어떻게 이걸 얻을 수 있겠냐. 만약에 자연도 힘센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다툰다면 내 힘과 내 분수로 어떻게 그 자연을 얻을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이하여 얻을 수니라고 해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라는 이 부분에서는요. 자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죠. 서리법 우선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요, 조금 중장 부분을 이렇게 파란 걸로 또 각가로로 이렇게 묶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신분적, 경제적 질서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불만도 드러난 거예요. 바로 신분적, 경제적 질서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불만.
사회 분위기에 대한 불만, 신분적 경제적 질서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불만이 드러났다. 그래서 진실로 금할 리 없으니 이 자연만큼은 힘센 사람들이 다투고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금할 사람이 없으므로 나도 두고 논이노라. 나도 이 자연을 마음껏 두고 논일겠노라 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났죠.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시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한호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자연 속에서 소박한 풍류를 즐기면서 안빈낙도하는 모습을 그렸다. 자연 속에서의 그 소박한 풍류와 안빈낙도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어요. 풍류적이고 전원적인 성격이고요. 네 개의 시조가 다 비슷비슷하죠. 주제는 산촌 생활에서의 안빈낙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조, 서리법, 대유법 세 가지의 수사법이 사용되어 있다고 했죠. 자,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보시죠.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달 또 다온다. 아해야 박수산 칠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자, 여기서 우리 좀 눈여겨 좀 보자고요. 자, 이 집방석이라는 것과 솔불이라는 것. 이거는 인간이 만든 소재예요. 그쵸. 집방석, 집을 엮어서 만든 건 이게 인간의 손이 간 거죠. 솔불도 소나무 기름, 송진이나 뭐 이런 걸 짜갖고 지금 불을 켠 거죠. 자,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라고 했는데 요 낙엽하고요. 어제 진달, 여기는 파란 걸로 네모했죠. 자, 지금 세모한 것과 네모한 것이 서로 대조적인 소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세모한 것, 네모한 것 이렇게 좀 체크를 좀 다시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 집방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요거는 집방석하고 솔불은 인공적 소재라고 한다면, 자, 파란 부분에 네모한 낙엽과 달은요, 바로 자연적 소재를 상징하는 거죠. 서로 뭐가 돼요? 대립되는 거죠. 서로 대립되죠. 솔불과 달도. 그죠? 자, 집방석 내지 말아라. 낙엽엔들 못 앉겠느냐.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돋아온다. 달을 불 삼아서 우리가 즐기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죠. 앉으랴. 서리법에 사용됐고요. 못 앉겠느냐 이런 거죠. 아예야 박주산채망정. 박주산채. 변변치 않은 좀 뭐 이렇게 엷은 술과 산나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소박한 음식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유법이 사용됐다. 소박한 음식. 대유적인 표현, 대유법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사물로 전체를 대신하는 거죠. 아야 박주삼철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변변치 않은 물술과 산나물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놓아라 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그대로 즐기는 삶의 태도죠. 어떤 인공적인 것들을 배제시키고 낙엽을 방석 삼아 앉아 달을 불 삼아서 술과 소박한 나물, 소박한 음식인 막걸리 한 잔과 산나물로 자연을 즐기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네 작품 모두 자연 친화의 정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그런 삶의 여유로움이 좀 묻어나 있다라는 그런 정서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수능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와서 뭐 다음 윗글의 정서와 일치하는 것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작품 속에 드러난 정서나 태도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로 확실하게 좀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또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